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한 줄로 설명드리자면은 2,500포인트 선에서 종목당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조기 폐장을 했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그랬었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도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좀 별로 없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일단 수급을 거의 다 빨아들인 종목이 바로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약 30% 정도로 이제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왜 발생했느냐는 거죠. 이 두 종목이 코스피 200 편입 특례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입 특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지수 수급의 한 30%를 당긴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제 이 정도 흐름으로 보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수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앞에서도 종목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종목장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계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죠. 그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또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신라젠의 이제 신장암과 관련한 병용 실험이 병용 결과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 정치 테마 혹은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특정한 종목들이죠.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띠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차별성이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결국에는 시장 양대축 반도체 2차 전지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반도체 나쁜 흐름 아니죠? 굉장히 업황에 대한 좋은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장 이후에 혹은 이제 최근 흐름에서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에 있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현재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바닥권 종목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들 조금 더 주목해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조금 더 주목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양대 시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펩트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8%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31,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AMG 엔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즈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5%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21,600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음 AI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6% 넘게 빠지고 있는데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27,300원 선에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5% 넘는 하락률을 보이면서 1,4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니슨 살펴보겠습니다. 풍력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은 4%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291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마음 AI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샘 올트먼 이슈로 인해서 AI 관련주에 관심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 AI의 경우에는 최근 특정 증권 등 소유 주식수 변동에 따른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 빠지는 이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주식이 빠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상승할 요소가 없어서 수급이 이제 이탈하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AI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 관련해서 이게 AI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잠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모멘텀이 좀 부재한 구간이죠.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조정을 이끌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AI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올 초에 AI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것은 이제 챗GPT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발전될 여지가 더 많다, 혹은 앞으로 사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올 상반기가 지나면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나왔던 이제 그 의구심이라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AI가 앞으로 대중화되는 건 알겠지만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들이 붙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자사의 이제 시스템들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돈을 이런 식으로 벌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정도에서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상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보다는 AI가 얼마나 더 정밀해질 수 있는지, 연산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포인트가 조금 맞춰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조금 줄어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샘 알트먼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영입된 거죠. 영입됐다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또 이제 그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관련한 상승 모멘텀을 부재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설립을 했고요. 상장은 2021년에 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AI 플랫폼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개인한테 맞추면 이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요. 3분기에 매출액이 한 76억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9억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3분기까지 작년 3분기부터 해서 누적이 한 49억 정도 된다는 점 생각해보면 실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성장주라고 부르죠. 성장주는 실적보다는 매출이 나아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매출이 커진다는 것은 사업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고 일정 시점이 되었을 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순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이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에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 연말에 마음 AI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AI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축을 했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회의록이라든지 챗봇과 같은 제품들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자 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극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 이제 챗봇 그리고 AI 휴먼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더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이 AI 관련된 회사들이 제가 앞에서 조금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 생각해봤을 때 지금 당장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업화까지 좀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내년에 챗봇이라든지 AI 휴머를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음 AI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많이 밀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버티자 의견 드릴 때 이벤트를 자주 드리거든요. 조정이 충분히 일어났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도 비슷한 관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종목은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한데요. 바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오늘 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그 주가가 더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크게 하고요. 오늘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은 대략 한 6% 정도죠. 아쉽긴 하지만 121선까지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27,400원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2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23,500원이라는 가격은요,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 라인이 보이게 되실 건데, 그 60주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60주에 해당하는 가격이 23,500원이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23,500원 매수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9,500원입니다. 이 19,500원이라는 가격은요,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올 초, 그리고 작년 연말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가격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마음 AI가 한 단계 확실하게 레벨업 했다는 점 생각해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19,500원 손절가 제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현재 27,000원이라는 가격은 121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23,5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 목표가 27,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AI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0주선에 해당하는 23,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저항선에 해당하는 1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에 해당하는 2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 해보겠습니다. SAMG 엔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내일 최강 경사의 미니 특공대가 첫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미니 특공대 시리즈는 아시아 국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힘이 낮지 않는 걸까요? 네, 우선 이제 그 기대감들이라는 게 좀 반영이 분명히 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텐데요. SAMG 엔터 같은 경우에 지금 61선, 121선 이런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는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약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약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면요. 결국에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60일이면은 적달, 분기죠. 그리고 120일이면은 반기 6개월간의 가격 평균이기 때문에 이 가격 평균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가격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MG 엔터 유명한 게 캐치 티니핑이죠. 캐치 티니핑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굿즈도 만들고 있고요. 또 굿즈를 판매하기 위한 팝업 스토어도 열고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는 이제 공원도 가지고 있죠. 결국에
결국에는 이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형태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콘텐츠만 판매해서 이제 성공의 그 수익을 쌓아가던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그 콘텐츠에 맞는 굿즈를 판매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수익 개선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본격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최강경찰 미니 특공대를 기다리는 사람은 물론 알아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인 이제 어린이들이 되겠죠. 어린이들이 이 이제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모멘텀이 하나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모멘텀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굿즈들이 또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캐치 스니핑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거기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이제 다 모으는 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라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니트 공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적절한 이제 캐릭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 캐릭터들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또 개선되는 개선세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SAMG 엔터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이런 최강경찰 미니트 공대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라는 모멘텀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제 이런 방송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그 플랫폼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강경찰 미니 특공대가 첫 방송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수익 개선 여부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거는 비슷한 의견이겠죠.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차트 보면서 차트상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61선, 121 이동평균선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더 못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 구간을 뚫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21,65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61선과 121선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양상이잖아요. 결국엔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121선을 거리가 짧긴 하지만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종목을 진입한다라고 하면 19,8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9,800원은요. 지금 이 차트상으로 121선, 61선 아래쪽에 19,800원짜리 20일 이동 평균선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현저가는 17,400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최저가가 17,42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17,400원 아래쪽으로는 하단에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 좀 없기 때문에 신규진이 손절가로 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진이 목표가는 둘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22,800원, 24,000원 드리게 될 텐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22,800원, 그러니까 121 이동평균선이 있는 가격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위쪽으로 보면은 매물대가 하나 더 있거든요. 24,000원부터 26,000원까지 이 종목의 상장 이후부터 해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 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2,800원, 중기적으로는 이 종목의 매물대 하단이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SAMG 엔터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에 해당하는 19,8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최근 최저가 부근인 17,4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두 가지로 나눠서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22,800원, 중기적으로 2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슨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기업이 우리 해상풍력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해상풍력주의 온기가 도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에선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유니슨 우선은 이제 단기 상승을 했고요. 그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왜 단기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추세하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종목이 딱 정확하게 3일 전에 이제 만들었던 고점이 121선 터치하는 가격이거든요. 결국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내용들하고 좀 장기이동 평균선을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앞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출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빠진 이후에 60일선 지지를 받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결국은 단기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좀 컸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상승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영국 에너지 기업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내 해상 풍력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굉장히 큰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큰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자기 돈 현금 100%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대출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해상풍력에 투자하는 것이 금리 부담 때문에 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전체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금리 현상이 해소가 될 경우에 이런 이제 해상풍력, 친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의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낼 수 있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상풍력까지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긴 안목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이 보유된다고 해주셨지만 사실 주가가 밀리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구간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좀 촘촘하게 쌓여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최근 시장이 바닥에서 쉬었던 종목들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종가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부분도 조금 이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 매수가는 1,070원 드리겠습니다. 1,070원은 지난 10월 31일에 저가가 2,075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가 부근 가격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매수가인 1,070원 기준으로 10% 빠지는 가격이 960원으로 정했습니다. 10% 정도 잡은 이유는 사실 1,07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지를 받는 만한 라인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00원짜리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자는 차원에서 손절가 10%로 좀 짧게 잡았고요. 목표가는 둘로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20원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중기로는 1,620원 드릴 건데요. 120일 이동평균선 도달하는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니슨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난 10월 31일 저가 부근인 1,07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 매수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지점인 96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1,320원, 중기적으로 1,62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공략을 해주신 덕산 네오룩스의 경우는 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보유의 관점을 네. 유지를 합니다. 우리가 종목을 살펴볼 때 업종 업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으면 매수를 하고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시각이고요. 지금 업종이나 업황에 훼손이 없는 상황이고 네. 기존에 우리가 매수할 때 관점이었던 내년에 이제 OLED를 탑재한 태블릿 출시 같은 경우가 이상 없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매수를 유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계속 가져가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OLED 관련주 전반을 살펴보면 계절적 성수기에도 직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데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대형 OLED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되었을 때 이게 판매가 되냐 여부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대형 OLED 같은 경우가 마진이 중소형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좀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교체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매수에 대한 관점의 포인트였죠. 우리가 중소형 단에서 이제 OLED를 탑재를 해서 소재 단위 한 4배 정도 매출이 늘 수 있는 구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타겟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에 일회성으로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서 다음 연도에 출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짧은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한 관점에서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매년에 적어도 한 개 제품은 출시 예정이다 보니까 여전히 OLED 전체적인 소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OLED 소재 쪽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신 JYP 엔터입니다. 수익률이 벌써 7%대 육박하는데 이 종목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OLED와는 다르게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실적 피크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중국의 공동 구매 같은 경우가 빠지면서 초동 물량 같은 경우가 에스파라든지 스트레이키즈가 좀 부진했죠.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자 했던 점은 2021년 가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 부분이 새로운 신보가 나왔을 때 커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는 점이 하나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에서 커버를 하는지를 보자라는 측면이었는데 NCT가 출연한 요코하마 콘서트 같은 경우가 저번 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석 매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우리가 콘서트 측면에서는 큰 훼손이 없는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역시도 매수 관점 유지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엔터주들은 사실 호실적에도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반등은 언제쯤이라고 보실까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자칫 좀 고점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들어온 거는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정이 나왔던 금요일 같은 경우 내년 실적을 타겟으로 봤을 때 한 주가 수익 비율 15배 정도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 때 반등이 나온 그 측면의 밸류에이션 정도예요. 네. 그렇다 보니 밸류 매력은 대입이 되었는데 엔터주가 전부 다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 구조화가 명시가 됐을 때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라인업 같은 경우가 공고하기는 한데 밸류 매력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엔터 중에서는 밸류 매력이 있는 JYP 엔터를 선호를 하고 이제 4분기가 우선은 비수기입니다. 콘서트가 비기 때문에 내년 1분기 기점으로 돼서 다시금 밸류 매력이 있는 쪽부터 먼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중간 기점에서 확인해야 될 건 이제 콘서트가 개최가 됐을 네. 때 어느 정도의 좀 매진이 나오느냐 그런 규모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밸류가 있는 쪽을 먼저 보고 콘서트가 있었을 때 어느 쪽에 매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도 사실 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런 시장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좀 찾아봐야 할까요? 섹터는 반도체 쪽을 음. 가지고 왔고요. 반도체 쪽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자, 밸류로 움직이는 쪽이 있는 반면에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쪽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선반영되었는지를 체크를 해볼 네. 필요가 있어요. 그 선반영이라 하면 뭐 미래의 실적을 미리 가지고 오는 구조가 몇 년치를 가지고 오는지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다뤘죠. 워크로드에서 네. 그 학습력 부분과 이 여기에서 학습에서 확장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을 구체적으로 다뤘었는데 이제 추론용 칩 같은 경우에 중요도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존의 GPU 칩보다 이제 NPU 칩, 뭐 학습에 대한 부분이 더 효율화가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칩이 부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핵심은 기기입니다. 네. 기기를 통해서 여기에 내장된 AI가 이용자의 패턴을 학습을 한다는 게 핵심이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기기에 탑재가 돼서 좀 프리미엄급으로 제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쪽이 주가가 강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파생이 돼서 그 온 디바이스 중심으로 해서 학습에 대한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할 수 있겠습니다. NPU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엔비디아 중심의 GPU가 시장에 탑재가 되어 있고 주가 같은 경우가 이 중심으로 강했었는데 온 디바이스의 부각, 그다음에 NPU에 대한 부각, 여기에 대해서 핵심은 기기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기에 탑재되는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모바일 비중이 높은 쪽, 그다음에 메모리 비중이 높은 쪽 같은 경우에 제품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기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메모리 단에서 확산해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 NPU 기반으로 해서는 더 확산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팹이 없던 쪽에서 이제 그 칩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설계 자산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오늘 같은 경우 강한 종목이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기가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기와 관련해서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쪽을 먼저 집중을 하고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 점은 모바일 수요가 지금 돌아섰냐 여부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중심으로 퍼센트로는 돌아선 상황이에요. 핵심은 기기라는 측면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기의 수요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 관심이 떨어져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후발로 대형주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후발로 좀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가질 종목으로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좀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기기와 연관해서 지금 실적이 빠져 있고 여기에서 실적이 먼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판 쪽이고요.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판이 우리가 연성 회로 기판, 반대로 이제 그 연성보다 더 강한 회로 기판 단이 있는데 연성 회로 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OLED를 탑재한 태블릿에서 쓰이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모바일 단에서도 쓰이는 그다음에 메모리 단에서도 쓰이는 그런 특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기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기판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모바일 노출도를 심텍은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양 비중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에서 8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한 2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주가 반응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이게 미리 선반영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바로미터는 글로벌 기판 1위 업체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 수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심텍 같은 경우가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1,04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비용을 감안해 보면 순이익 단으로는 한 850억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1위 업체의 밸류를 대입해서 1조 6천억 원 정도까지 목표가가 가능하다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1위 업체에 대비해서 할인을 대입을 해줍니다. 시장 점유율만큼의 그런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2,55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네. 있어요. 1조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부각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의 여력이 1차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만약에 온 디바이스 중심으로 기기의 수요가 진작이 되고 그러면서 기판 같은 경우가 수요가 이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예상한 것보다 더 쓰이는 구조가 나오면 그랬을 때는 이제 멀티플이 확장이 되겠죠. 1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 25배 그렇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심택 같은 경우도 1조 6천억, 한 2조까지도 타겟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차로 우선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 주가의 선반영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접근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계에서는 사실 심택의 실적이 4분기까지도 그다지 좋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좀 긍정적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거기에 오늘도 주가 양상을 살펴보면 13%나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종가의 접근이 괜찮을까요?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우선은 선제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접근하기에는 한 내일 조정이 나왔을 때 보통 한 뭐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좀 편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이걸 종가에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뭐 비중 뭐 100%의 비중을 매수하는 기준에서 한 10% 정도만 선제적으로 매수를 네.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늘 한 10%대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요. 10%의 상승이 의미하는 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대의 개선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뭐 전체 100 비중에 한 10 정도 그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10% 정도의 비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지점으로 가격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중장기로 또 단기로 또 다르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중장기로 이제는 가도 된다라는 네. 관점이고요. 말씀드린 요인처럼 시장 조정을 수반을 할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군들, 네. 그다음에 매도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매수해야 되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가깝게 한 분기 정도 나빠질 게 존재를 하지만은 실제 수요가 먼저 앞당겨서 이 실적 같은 경우에 안 좋음을 커버하고도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반대로 매도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의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고점을 형성하고 또는 10% 성장이 계속 나오는 구조인데 주가는 한 20% 올라 있을 때 그럴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매도의 관점보다는 매수가 더 유리한 관점입니다. 분기 실적이 안 좋은 측면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시장에 관심이 떨어져 있다가 실제 이제 수요의 진작 가능성을 기기로 본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뭐 기판 땅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메모리라든지 기기의 익스포저가 큰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고 그런 종목이 심택이기 때문에 종가로 매수 일부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1조 원대 시가총액에서는 추가로 좀 강한 매수도 이제는 네. 가능하다는 시각이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심택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펼쳐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2%의 강세를 보이면서 2,497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합니다. 0.68%의 약세를 보이면서 809선의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많이 사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1,000억 원 규모로 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10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221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팔고 있습니다. 297억 원을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의 조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이 이제는 개별주에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수주를 보여줬던 조선업 같은 경우가 네.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강한 측면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주들의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8조 5천억 원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8조 7천억 원 정도 마감을 할 것 네. 같아요. 뭐 이제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뭐 이런 부분까지 함께 부각되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도 시장 대비해서 강합니다. 지금 시장은 딱 밸류에 캡을 씌워서 비싸다 싸다를 논하기보다 수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내년에 나아질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춘 수급들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밸류를 따지시기보다 좀 지금 내년에 나아질 수 있는 쪽,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IT 쪽은 밸류가 차 있는 쪽보다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제 수급 양상을 살펴보셨을 때 어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수급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의 시장 주체는 개인 주체예요. 네. 개인 주체의 수급이 대부분 이끌고 있다 보니까 개인 주체의 수급이 강한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주로 매수하는 쪽이 IT기는 해요. IT기는 한데 대형 IT 같은 경우는 올려서 하는 매수가 아니라 그냥 좀 밸류 정도, 시장 정도 유지하는 매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져있는 쪽, 검사 장비, 그다음에 IT 소재, 그런 쪽을 찾아서 접근하시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져 있는 쪽을 바라보신다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수급 주체는 약간 좀 개인이 이끌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앞두고는 혼조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밋밋했던 우리 시장은 오늘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그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1%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 가스업이었습니다. 0.82%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업종이 0.79%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수 자체도 하락세를 보인 만큼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그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2%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IT 하드웨어가 1.48%의 강세로, 그 다음으로 비금속 업종이 0.07%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께 여쭤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다가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턴어라운드와 저평가주에 집중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어게인 1981이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채권 투자가 유효하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개별 모멘텀에 집중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특성의 교집합들을 보면 아까 짚고 간 단어처럼 우선은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쪽에 수급이 집중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IT 쪽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점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들을 봤을 때는 가격 지표 쪽에서 아직 반등이 확인되지 않은 쪽은 주도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주가의 반등은 좀 덜한 측면이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빠지고 있는 현상이 있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여기에서 하방 경직성은 나오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 지표단을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죠. 리튬 가격의 반등은 2차 전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좀 연결해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IT 중심으로 확산이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가 온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수요가 창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그냥 강하겠구나, 내년에 좋아지니까 네. IT를 전부 다 사야 된다, 그런 관점보다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반영이 미리 되어 있는 쪽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쪽은 좀 우선은 타이밍을 좀 남겨두는 거죠. 한번 타이밍을 따로 이렇게 밀어두고 나머지 좀 주가의 반영이 아직 이익 대비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반도체라고 해서 전부 다를 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에 따라서 지금 종목별 움직임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순매수 우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금주에는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뭐 여기에서 SK하이닉스가 바로 15만 원을 간다 그런 관점보다는 우선은 수급으로 먼저 채워 넣는 흐름들, 여기에서 하방은 좀 공고히 하고 그러면서 수익률 게임을 돌입한 것으로 보여요. 종목들을 보더라도 지금 HBM의 후공정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6조, 뭐 2조 각각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의 내년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상승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좀 쉬어가겠죠. 전방 쪽에 이제 뭐 1등 기업들 같은 경우에 멀티플 확장을 확인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 디바이스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때는 가장 핵심이 기기와 설계 자산이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는 오늘 비록 종목들이 강하기는 했지만 이 시세가 단순히 오늘로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목들을 좀 이렇게 확산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뭐 칩스 앤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신규주였지만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도 설계 자산과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함께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요와 연결해서 종목들이 상반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는 드라마틱하게 한 방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속해 쪽입니다. 리노공업이 상반기에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바일 기반의 속해대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까 기기 중심의 수요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점을 커버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실적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리노공업, 뭐 TSE, 뭐 주가 반영되었지만 ISC 이 정도까지 함께 속해 기업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수요입니다. 수요단에서 확산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시장에서 아직 수요가 닿지는 않았지만은 이 기기의 수요가 창출이 될 때 빠져 있는 종목군들 한 번 더 언급드리면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후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수요가 확산될 만한 종목들을 한 번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번 주 내내 좀 체크해볼 만한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주요한 일정은 좀 비어 있습니다.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끝나고 주요한 일정들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요 일정보다는 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든 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말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도 그렇고 기존에 움직이던 종목군들보다는 새롭게 좀 수급이 가벼운 뭐 신규주라든지 뭐 소외돼 있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IT 쪽의 확산이 뭐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안에서 좀 뭐 쫙 포트를 확산하기보다는 IT 집중의 플레이 우선은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좀 소외돼 있는 업종 중에서 내년에 나아질 수 있는 쪽, 뭐 게임 업종 중에서도 전체적인 종목을 보기보다는 뭐 우리가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관련해서 새로운 신작에 출시 예정에 있는 기업들을 추려서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도 오늘 또 크래프톤이 신작 기대감 속에서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딱 핵심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아지는 면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강하기보다는 이제 신작이 만약에 한 건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몇 건 더 추가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선제적인 주가 움직임이 연말에는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포트 중에서 큰 비중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네. 꼭 신작의 일정들을 파악을 해보시면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소외가 돼 있기는 한데 네.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타나면 주가는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조정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튬 반등이 나올 때는 주가 반등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군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좀 후발이기는 하지만은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가 확산이 되는 단계에서는 폐배터리 쪽이 또 부각이 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그림으로 산업의 그림을 그리고 가깝게는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입을 또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는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네. 네, 일단 게임주의 경우 신작 모멘텀이 있는 쪽에 집중해 보시고 2차 전지 전략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마음 AI와 SAMG 엔터 유니슨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새 종목 모델은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조정세는 매수도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심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AI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수혜의 기대감이 가중되는 만큼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반도체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